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숨쉬는 대학, 전북대학교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등급이 합격했고 올해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목차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모집 인원과 면접 일정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교과와 종합전형의 특징과 입시 결과를 토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큰 사람 전형의 경우는 2022년보다 9명이 증가된 492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의 경우는 2022년도보다 143명이 감소한 132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30명이 증가한 51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감소, 지역인재는 증가되었으므로 지역권 학생들은 조금 더 유리한 인원 모집이 될 듯합니다. 또한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시면 1000.25로 0.25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선택 과목 3과목을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은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 학생들께서는 수능 최저 조금만 준비해 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가 통합 또는 변경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분자, 섬유, 나노공학 경우는 작년에 통합으로 선발하여 전공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컴공이나 IT지능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로 통합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신방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변경하여 선발합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실 때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문방송학과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대로 변경이 되었지만 컴공과 IT가 합쳐진 학과, 이런 학과들은 몇 등급이 합격할까 라고 봤을 때는 어머님들께서 보편적으로 확인하실 때는 작년에 이런 두 개 학과의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합격자 발표일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도권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주말 면접일과는 다르다는 것과 보통 전북대의 경우 전남대학교도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남대의 면접일은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우 12월 1일 실시합니다. 두 대학 모두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과 일반 전형에서 143명 감소되고 지역 인재가 130명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인재가 증가된 학과들만 중심으로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학과의 경우 어찌 보면 새로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수시 입학 결과가 없습니다. 아마 보시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교과 전형의 등급과 지역 인재가 있었던 유사 계열의 학과와 비교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를 100% 기준으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 930점에서 실질 반영 점수 70점을 반영해서 총점 1000점이 되겠습니다. 예체능도 같은 점수를 반영하지만 일반 전형과는 다른 게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교과 반영에서는 출결 점수 이렇게 100점을 반영하였지만 2023학년도에는 출결이 따로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 반영 교과의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총 6개 교과군에 속한 전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및 졸업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고 있고요. 즉 인문계열 친구들도 과학 잘해야 되고 자연계열 친구들도 한국사랑 사탐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기본 점수 930점에 교과 실질 반영 점수가 70점입니다. 작년에는 기본 점수 840점에 교과 실질 반영 점수가 60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교과 성적 산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대로 하면 우선 같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아래 계산에서 보듯이 2023학년도 점수가 약 1.58점 낮게 나옵니다. 이 기준에서 보실 부분은 출결에서 10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출결 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측 중간에 2022년 합격 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측편에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988.90은 4.5등급, 990.48은 4.08 등급입니다. 물론 모집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총점으로 1.58점 차이가 났는데 등급으로는 0.42점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측해 본다면 같은 등급이라도 점수가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세 가지 변수까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서 출석 점수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 점수 100점을 기본으로 주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능 체제를 완화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과 일반 전형 인원은 소폭 줄어들고 지역인재 전형은 늘어날 학과가 있습니다. 결론은 수능 체제 완화로 합격 등급 컷이 기존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교과 점수 계산 방법대로 하면 작년 총점보다 조금 낮게 나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2023년도 교과 합격 등급 컷은 소폭 상승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작년 기준으로 평균 컷에 들어간다. 그리고 올해 수능 제재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분명한 것은 올해는 지역인재 모집 인원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각 전형별 합격 컷과 경쟁률 그리고 추가 모집 인원까지 파악하시고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성적 산출 방법 중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입니다.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중 성취도가 높은 상위 3과목을 반영하며 총 0.25점을 받게 됩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은 3과목 모두 A를 받았고 B라는 학생은 2과목은 A, 1과목은 B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약 점수를 계산했을 때 0.03점의 점수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등급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0.1 등급 차이가 납니다. 서울 상위권 지원대학의 경우 0.1등급의 차이가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작년 기준 전북대학교 합격 등급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으로 인한 점수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진로 선택 과목 3개가 모두 C를 받는 기준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교과 입시 결과입니다. 모집 단위 중 평균 성적이 높은 학과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교육학과와 사범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있지만 지역 인재가 없었던 학과나 인원수 3명 이하의 전형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학과를 제외한 학과 중에 간호학과와 전기공학과의 경우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학과는 다른 대학도 등급대가 높지만 전북대 전기공학과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전남대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과 연관이 높은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나주에 있는 한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듯합니다. 한전 입사 전형 중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취업의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 입시와 조금 다릅니다. 취업의 지역인재 전형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전기공학과의 경우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올해 인기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올해부터 전체 채용 인원 중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학과도 높은 등급을 유지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등급 하위 학과를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체제가 완화되었고 2021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결과 미제공이나 모집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 시 참고만 하시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 전형에서 보면 예술대학을 제외하고 2021년 기준으로
생물산업기계공학과가 평균 4.47로 가장 낮았습니다. 2022년 기준에서 보면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시 변화로 인해 낮은 등급대가 형성된 다른 학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원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역건설공학과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공학부, 한약자원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가 작년 기준 3합 14와 3합 15, 올해 기준으로 2합 8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2합 8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낮은 등급이라도 혹시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면 지원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2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의 모집 인원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영으로 표시된 이런 학과들이 보이시죠? 글로벌 융합대학의 공공인재학부입니다. 2022년 기준 수능 최저학력이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위로 보시면 영어가 2등급 이내이고 영어를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지정 등급 이내이니까 영어가 2등급 하고 포함해서 2개를 더 선택해서 2개 합이 6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는 따로 음영 처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2개 과목 중 2합 7이 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영어를 2를 맞춘다면 나머지 한 과목은 5등급이 나와도 수능 최저는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작년은 영어 2와 또 다른 과목 2개 합 6이 되어야 가능했다면 올해는 영어 2를 맞으면 한 과목이 5만 맞아도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학과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급격히 내려간 경우는 합격 컷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보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거 없이 수능 최저가 간단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전북대학교의 경우는 각 학과별로 조건이 매우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작년에 비해 어떻게 수능 최저가 변화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이 낮으나 수능 최저를 조금 잘 보는 학생이 있다면 작년에 비해 올해 수능 최저가 적게 완화된 학과를 찾고 그 학과들 중에서 인원도 많이 뽑고 내신도 낮지 않는 학과가 올해 입결에 소폭 하락을 만들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2022년 결과를 보면서 한 번 더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능 최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북대 지원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전북대 꼭 가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 교과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이 낮은 학과로 하나 종합으로 전공성을 맞추어서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학과마다 수능 최저가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형이랑 유사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2합 5, 2합 6, 2합 7이지만 전북대의 경우 2합 8로 맞춰져 있고 인문과 자연 유사하게 올해는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학과도 있지만요. 단순히 작년 합격 등급을 참고하지 않고 올해 최저 등급만을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간호학과 포함 의치한약수 계열입니다. 얼핏 보면 작년과 수능 최저 등급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탐구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소수점은 절사하지 않았습니다. 3등급과 2등급을 받으면 2.5등급으로 계산이 되어서 2등급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4등급, 4등급, 2.5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10.5등급으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의예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간호, 수의의 약학, 치레의 경우는 상위 한 과목만 등급을 반영하므로 최저 등급을 정말 많이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남대의 경우는 의과대학은 전북대보다 더 어려운 3합 4, 지역인재 경우는 3합 5입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전북대, 전남대 합격학과 경쟁률 및 모집 단위인데요. 참고용으로 넣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 큰 사람 전형입니다. 교과보다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작으며 변화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요섭을 반영 비율을 보면 서류평가 100을 보고 1단계 3배수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면접이 30% 진행됩니다. 단 간호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예과, 치의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가 있다는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안내입니다. 1차에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평가 영역인데요. 3개의 평가 영역이며 인성 및 사회성이 20%,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이 40%,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40%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제 주관적인 평가대로 한번 해본다면 여기도 창치활동, 여기도 창치활동, 여기도 교과학습발달, 여기도 교과학습발달, 여기도 세특독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적으로나 보여지는 평가 항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면접입니다. 면접의 경우 면접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을 보면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으로 70%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를 통해 대략적인 면접 질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큰 사람 전형 입결을 보면서 어떤 학과를 유심히 봐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간호대학인데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2.9등급대로 그대로이고요.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올해도 평균 20대 1 정도라면 작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건축공학과인데요. 작년 경쟁률 9.9대 1이었으나 올해 16.1로 다소 높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3등급에 비해 올해 4.11등급으로 매우 낮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3.3등급까지 올라오진 않더라도 4.11등급보다는 소폭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입니다. 작년보다 경쟁률도 소폭 상승하였지만 입결은 매우 높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50% 컷이 3.4였으나 올해는 2.86으로 매우 높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경쟁률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올해는 3등급대로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학과가 바로 전기공학과인데요. 종합에서도 전기공학과가 좀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교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생명과학부의 경우도 작년에 비해 인원수는 동일하나 성적이 다소 높게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많은 학과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작년에 비해 변동이 큰 몇 개 학과들만 추려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주관이 들어가 있는 예상이 오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등급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북대처럼 종합전형보다 교과전형을 더 많이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는 입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가 교과로 환산했을 때 점수가 더 높은지, 학종으로 준비했을 때 점수가 더 높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잘 고려하셔서 우선적으로 교과 전형을 잡고 수능 최저의 변동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학과는 어딘지부터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전북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꼭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윤현준 컨설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